정확한 시선으로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은 지혜를 알려드리는 세상의 모든 함정 시리즈 편입니다. 이 시리즈물은 저스티스 자기계발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리스틱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해보세요. 미국에서 한 해에 맹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과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깔려서 죽는 사람 중에서 어디가 사망자 수가 더 많을까요? 정답은 가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입니다.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깔려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맹변에 물려 사망하는 수보다 30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맹변은 위험하다라는 의식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미지, 생각들을 근거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맹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 수가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이라 합니다. 휴리스틱은 이득이 크지 않은 선택이나 시간과 정보가 불충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어림짐작으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개인의 기억과 인식, 그리고 외부의 강렬한 자극이 개인적 경험으로 형성되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쉬운 형태로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판단이 필요할 때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개념이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알고리즘은 정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휴리스틱은 큰 노력 없이도 이른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정답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휴리스틱에 의한 즉각적인 판단은 편향을 부르고 편향은 고정관념을 만들며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세뇌시킵니다. 이것을 휴리스틱의 함정이라 합니다. 휴리스틱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린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린다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1살의 여성이며 독신이고 철학을 전공했으며 인종차별 반대와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반핵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린다에 관해 물었습니다. 린다가 은행 직원일 확률과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여성 운동가라는 직업이 린다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이 더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의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 편향을 잘 보여준 실험입니다. 독신 여성이며 인종차별 반대와 반핵 시위 참가라는 이미지가 여성 운동가라는 편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편향이 반복되고 심해지면 고정관념을 형성해 사람들의 생각을 세뇌시키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린다의 문제에서 은행 직원일 확률이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보다 높거나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이미지에 의해 만들어진 편향적인 판단은 휴리스틱 함정에 빠지게 해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휴리스틱 함정에 빠져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핑할 때 사람들은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을 주로 합니다. 사야 할 품목에서 브랜드 수가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 대부분은 최근 광고에서 보았던 브랜드나 그동안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업의 강렬한 광고에 세뇌를 당해 아무 고민 없이 쇼핑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판단할 때 특히 휴리스틱 함정에 잘 빠집니다. 고집이 세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는 잘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 A와 B를 비교할 때 A와 B는 같은 특성이 있지만 A가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고 B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휴리스틱의 함정에 빠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어떤 환자를 퇴원시킬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휴리스틱 함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소견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소견서에는 이 환자와 유사한 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나중에 폭력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20%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소견서에는 이 환자와 유사한 환자 100명 중 20명이 퇴원한 후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소견서는 같은 뜻이지만 실험 참가자의 대답은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소견서의 경우 21%가 퇴원에 반대했지만 두 번째 소견서의 경우에는 41%나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확률적인 표현보다는 빈도로 표현되는 것에 더 감정적인 휴리스틱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휴리스틱은 잘만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판단에 대해서는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약이 됩니다. 그러나 효용 가치가 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근거 3개만 찾는 노력을 거기에 더한다면 휴리스틱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